홍천에서만 청정 지역이던 강원도마저 남김없이 삼켜버린 코로나19의 그림자. 서민들이 제사를 깎아가며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고 지역 경기는 무참히 무너져갔습니다. 지역마다 겨울축제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시기. 강원도의 축제들은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강원도의 얼음낚시 축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제 빙어축제. 겨울철 이상 고온 탓에 얼음이 단단히 얼지 않아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원조 겨울축제가 그 정도로 쉽게 무너질 소냐? 인제군은 빙어호에 물막이볼을 설치하는 등 안정적인 결빙을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몇 년의 축제 무산에도 변함없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문 닫는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올겨울 빙어호에 또다시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관광객들 안전과 인제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아쉽게도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홈타운으로는 초대 못해도 홈페이지로는 초대할게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온라인으로 출동한 인제 빙어 스노온. 올겨울 다양한 경품이 걸린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인제 빙어 축제 대표 캐릭터인 스노우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 추억의 사진 응모전을 통해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나저나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면 준비된 빙어는 다 어쩌죠? 크기가 작고 아담하다 보니 물통마다 수십 마리씩 채워가곤 했던 은빛 요정. 재고 처리는 문제 없나요? 다행히 저희 인제 자연산 빙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양 문제나 이런 문제는 크게 빚어진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낚시의 손맛도 좋지만 인제 빙어 축제의 별미는 뭐니 해도 싱싱한 빙어 맛. 올해에는 이 요리들을 맛볼 수 없는 건가요? 여기 인제 빙어호 마을에 오시면은 다양한 빙어 식당들이 운영 중입니다. 지역 내 방문하셔서 다양한 빙어 요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인제 빙어 축제의 그리운 맛은 변함없이 인제군의 식당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기. 가장 아쉬운 건 위축된 지역 상권. 겨울 대목을 기대할 수 없는 거리가 더욱 쓸쓸해 보입니다. 섭섭하죠. 왜냐면 이게 해마다 하는 행사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취소됐다 그러니까는 이제 지역 사람으로서는 일단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많이들 섭섭해 하시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금년도 축제는 아쉽게도 이제 취소가 되었는데요. 22회 빙어 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또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첫 막을 올린 강원도 겨울축제의 후발주자 홍천강 꽁꽁축제. 이미 자리 잡은 타 지역 축제들 틈에서도 짜릿한 송어의 손맛을 무기로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인기몰이했습니다. 알지, 내가 저 손맛 잘 알지. 지난 1월 겨울폭우로 축제장 얼음이 모조리 쓸려가는 역경 속에서도 부교 낚시라는 대안으로 홍천강 꽁꽁축제는 손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는데요. 하지만 올 겨울엔 일찌감치 축제 전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방역이든 축제든 할 거면 제대로 하겠다는 스타일. 코로나19에 맞서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겁니다. 빙어와 달리 홍천강 꽁꽁축제의 송어는 지역 양어장에서 미리 계약해 기르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무단 방류할 수도 없는 상황. 처치 곤란이 된 송어들은 기업체에 대량 납품하는 등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벌써 단단히 얼어붙은 화천천. 2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발도장을 찍었던 이곳에 올 겨울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앞선 두 지자체와 달리 화천군에선 아직 산천어 축제의 공식 취소를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축제 준비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지금 선등거리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조금 안정되면은 나라 축제 이사회를 통해서
축제 여부도 아마 결정될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월 겨울폭우로 화천 산천어 축제 역시 개막 직전 애를 먹었습니다. 이상고온 속에서 겨우 얼린 얼음을 지키고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까지 모두 퍼냈던 화천 군민들. 따뜻한 겨울 날씨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당시 우한폐렴이라 불리던 초창기 코로나19까지 도저히 정상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화천군은 단합과 정성으로 23일의 축제 일정을 무사히 소화해냈습니다. 2020년도 산천어 축제도 이상기온이라든지 폭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활성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악조건이 겹쳤던 만큼 지난 축제의 흥행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방문객이 4분의 1로 줄다 보니 농특산물도 많이 남아 화천군에선 주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판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축제 못하면 올해 농특산물은 또 어쩌나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올 겨울 축제를 위해 계약된 산천어는 75톤 분량. 예년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적은 수량이지만 사실상 축제장에 풀어놓을 일이 없어지면서 또다시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재고 산천어는 어묵이나 비료 원료로 가공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다음 겨울에는 내가 왕창 잡아줄게. 그래요, 어쩔 수 없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죠. 이런 때라 해도 연말은 다가오고 희망찬 새해는 떠오르는 법. 더 나은 2021년을 기약하며 화천군 선등거리는 변함없이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우리 하천군의 랜드마크인 그 중앙로 선등거리는 그래도 그 조성을 해서 국민들에게 그나마 어렵지만 희망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선등거리는 조성을 해서 불을 밝힐 겁니다. 가장 활기가 넘쳐야 할 시기지만 잠잠한 화천 읍내. 코로나19 때문에 문 밖을 나서기도 두렵습니다. 지난 1월 흥행을 보장할 수 없다 해도 축제를 열자고 함께 힘내던 주민들이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겨울 축제 원래 막 시끌벅적 해줘야 되는데 네. 축제 다 못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당연히 생각하세요? 못하는 게 원칙에 그 축제 해가지고 크게 더 사건 일어나는 것보다 안 해가지고 조용한 게 나아요. 아쉽죠? 하천을 알리는 유일한 건데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경기가 힘들지만은 산천어 축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하천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축제로 겨울 농사를 짓는 강원도에선 해마다 한파 매서운 줄 몰랐습니다. 추위조차 강원도의 특산물이었고 척박함조차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였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사랑하던 겨울왕국은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문을 꼭꼭 걸어 잠글 예정입니다. 손님을 맞을 수 없어 유난히 추운 겨울.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소양강과 홍천강, 북한강은 열심히 스스로를 얼려갑니다. 아쉬움을 삼키는 만큼 새해엔 더 나은 시간들이 찾아오겠죠?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들 꼭 안녕하세요. 영광을 대표하는 특산품, 굴비부터 무신잎 송편, 천일염, 젓갈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 특산품과 더불어 영광의 새로운 특산품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광을 찾은 국가대표 청년들,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영광 백수 해안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국가대표가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네, 저희 다 국가대표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 청년들은 한국 국가대표 파티셰로 뽑혀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대회에 참가했는데요. 대회마다 메달을 휩쓸며 세계의 한국의 제과 제빵 능력을 알리고 왔답니다.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이게 됐을까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만난 거의 10년 넘게 선후배 관계 사이에서 같이 한번 빵을 한번 다 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곳 영광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빵
영광친이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영광으로 왔는데요.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한 달하고 좀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영광 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냥 딱 드는 첫 느낌은 공기 좋다. 처음에 왔을 때 그 느낌이고 지금은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을 많이 이제 구경하는 편이라 근데 되게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해 주시고 이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디선가 빵을 사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영광 이렇게 백소 해안도로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빵을 만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기 처음 왔는데 일단은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분이 있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외지살이가 힘들 법도 한데 빠르게 적응을 마치고 일에만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청년들. 그 열정의 원동력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새로운 곳에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영광 하면은 굴비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빵 쪽은 지금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명물 빵집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년들이 만든 영광 특산빵은 어떤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 반죽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 뭐가 들어간 거죠? 모신잎을 이용한 반죽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영광하면 아무래도 모신잎 송편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제 이 반죽 같은 경우는 모시 소보로, 모시 앙금빵, 모시 찹쌀빵, 모시 팥무스 등 한 5가지 종류의 제품이 나오게 되는 기존 반죽이 됩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연구와 테스트 끝에 모신잎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디저트 6가지, 빵 7가지, 영광 모신잎과 관련된 제품만 무려 13가지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영광 내려와서 이제 영광에 관련된 빵을 몇 가지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잘 나가는 빵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되게 손님들 많이 찾으시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빵이 무슨 빵이에요? 그 빵이 지금 영광 노을빵입니다. 영광 노을빵. 그렇죠. 영광하면 노을을 빼놓을 수 없죠. 그 아름다운 노을을 고스란히 빵에 담았습니다. 백소해안도로가 노을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노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노을하고 닮은 동그란 그런 빵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치즈로 주홍빛을 내주고요. 크랜베리와 비트 쿠키로 식감을 살렸는데요. 속엔 부드러운 크림치즈를 넣어 구워주면 영광을 상징하는 노을빵 완성! 절로 눈길이 가는 비주얼이죠. 영광 노을빵 어때요? 맛이 굉장히 담백해요. 부드럽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굉장히 맛있어요. 이름은 어떻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노을을 담갔다고 했는데 빵이 그대로 노을에 담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쁘네요.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모신잎 쿠키. 영광 모신잎 송편 모양 그대로 달린 송편빵까지 우리 청년들 영광 모신잎 활용 제대로 했네요. 빵에서 송편 맛이 나네요. 진짜로? 네. 영광이 이렇게 대표 빵이 될 것 같아요?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송편 많이 드시는데 빵 좋아하는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시네요.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전에 나오는 빵 마지막이고. 진열대를 가득 채운 132가지의 제품들. 제품 하나하나마다 청년들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노른자였지. 이 정도? 여기 식용유랑 섞인 거 같아.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신잎으로 만드는 쉬폰 케이크 새로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모신잎이란 재료의 한계에 도전하는 청년들. 모신잎을 활용해 더욱더 많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데요. 지난번보다 색깔 좀 더 모신잎 색깔 잘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서울에서나 다른 데서 일할 때 모신잎으로 할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한 제품에 뭐 모신잎을 많이 들어가게 되면 되게 막 맛도 잘 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많이 넣으면 오히려 텁텁하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율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벌써 5번이 넘는 테스트를 거친 모신잎 시폰 케이크.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보며 모신잎과 잘 어울리는 팥과 밤을 곁들이게 됐는데요. 이번 시폰 케이크의 결과는 어떨까요? 지영아, 한번 이거 같이 먹어보자. 향도 더 많이 나고 색깔도 훨씬 더 있고. 이거 그 매장에 시식 좀 내볼까? 오랜 시도 끝에 드디어 시식대에 오르게 된 모신잎 시폰 케이크. 가장 중요한 건 손님들의 반응인데요. 반응 괜찮은 것 같죠? 일단 처음에 색깔을 봤을 때는 녹차인 줄 알았는데 딱 먹어보니까 모시 향도 나고 이게 좀 텁텁하지도 않고 좀 담백했던 맛이었던 것 같아요. 모시빵으로 이렇게 출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맛도 괜찮으세요? 맛 괜찮아요.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해는 저물어가고 청년들은 다음날 재료를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에 쓸 반죽을 위해서 화학적 첨가제가 아닌 직접 이렇게 종을 만들어서 다음 날 반죽에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당일날 화학적 첨가제를 넣어서 반죽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전날에 수고스럽지만 전날에 이렇게 종을 만들어서 반죽에 넣게 된다면 좀 더 풍미와 볼륨감이 빵의 풍미와 볼륨감이 좀 더 살아나게 됩니다. 내일의 재료 준비까지 모두 마치면 일과는 끝이 납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을 하는 청년들. 아, 오늘도 영광의 노을은 예쁘구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힘들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청년들에게 영광이 주는 작은 선물, 눈부신 노을입니다. 푸르른 하늘. 노을을 바라보며 매일 서로를 응원하는데요. 국가대표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아, 영광까지 온 거 저희 국가대표 클래스를 한번 보여주고 가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무모한 도전은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죠. 꿈을 쫓아 열심히 달리는 청년들에게 펼쳐진 무한한 가능성. 앞으로도 청년들의 멋진 도전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코로나19로 어수선했던 2020년. 그래도 자연의 시계는 변함없이 흘러 어느덧 초겨울 문턱에 우리를 데려다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초록빛이 그냥 파릇파릇했었는데 벌써 가지가 앙상한 계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오면 왠지 뭔가 제철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늘 설레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삼방주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의상이 뭔가 이렇게 가을, 겨울스러운 것이, 약간 멍든 대추?
근데 여기 오면 늘 좀 뭔가 건강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요, 이렇게 날씨가 좀 추울 때 많은 분들이 마음도 허하고 몸도 으실으실 아파요 이러시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지요. 이 제철에 이제 늦가을에 뿌리와 열매를 이용해서 차도 끓여 마시고 겨울을 대비해서 음식을 해 먹으면 건강하고 활발한 겨울을 날 수 있지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뭔가 좀 몸에 좀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어두면 되겠구나.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왠지 뭔가 좀 건강할 것 같은데 재료를 구해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어디서 재료를 구하죠? 이 넓은 밭에서 구해야 되겠죠. 맞아요. 제철 싱싱한 재료들이 가득 차여 있는 창고입니다. 이곳에서 재료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가봐야 돼요. 어디로 가죠? 이쪽 밭으로 가볼까요? 저쪽 밭이요? 네. 이쪽 밭. 이쪽 밭으로 한번 가볼까요? 싱싱한 재료를 구하러 온 밭이건만 아니 여긴 빈밭 아니냐고요? 모르시는 말씀. 자세히 보면 오늘의 재료가 보인다고요. 이걸 들고 가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캐는 것 같은데 뭘 캐는 거예요? 요 고구마 줄기잖아, 고구마. 고구마 캐러 왔죠. 고구마요? 네, 가을에 들어가는 고구마. 야, 고구마는 주로 이렇게 시장에서 사는데 오늘 고구마 여기서 캐봅니다, 캐. 하나, 둘, 셋. 드디어 남았다! 신봤다! 이번엔 주재료를 구하러 가는데요. 오늘을 위해 일부러 밭에 남겨둔 귀한 녀석이라고 하네요. 와! 호박이다! 어디까지 남아있구나, 호박이. 엄동설한 겨울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확실한 월동 준비를 위한 오늘의 로컬 레시피는 사삼 호박죽. 뜨끈하게, 맛있게, 건강하게 겨울 대비 기력 충전해보자고요. 자, 저희가 이제 호박도 따고 고구마도 캐고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사삼 호박죽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호박죽이니까 뭐 고구마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무슨 죽에 재료가 이렇게 많아요? 무슨 재료들이? 네. 이제 좀 있으면 춥고 겨울이 오니까 네. 이제 가을에 구할 수 있는 열매나 뿌리 채소 이런 것을 오색을 다 호박죽에 넣어주면 겨울을 대비하는데 아주 좋겠지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게 아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가을을 좀 대표하는 그런 열매. 그 열매들 그리고 뿌리. 예,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쵸. 알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를 만나볼까요? 밤과 대추에서 고구마와 감, 그리고 오늘의 주연 사삼과 늙은 호박까지. 재료만 봐도 기운이 불끈 솟는 것 같죠? 굳이 뭐 꼭 다 넣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집에 있는 재료들 그냥 쓰면 되는데 네. 될 수 있으면 가을에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면 좋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거는 바로 팥과 바로 사삼. 사삼이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만들어 봐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어떤 재료를 호박을 잘라가지고 삶아야지. 푹 삶아가 어깨야 호박죽을 쓰니까 호박을 한번 잘라볼까요? 껍질이 단단한 늙은 호박은 뜨거운 물을 부어준 뒤 자르면 쉽게 잘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반으로 가른 호박은 씨를 빼고 나서 껍질을 벗기고 삶기 좋은 크기로 얇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호박과 사삼 끓인 물 그리고 설탕을 넣어서 푹 끓입니다. 자, 이제 호박이 삶아지는 동안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우리가 다듬을 텐데요. 네. 좀 전에 호박 삶을 때 그 사삼 우려낸 우린 물을 물. 넣었잖아요. 네, 네. 사삼이 어떤 효과가 있는 네, 거예요? 사삼이 이렇게 100가지 독을 풀어주고요. 풀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사는 그런 풀이에요. 근데 굳이 이게 호박 죽에다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우리가 호박을 주로 산후에 붓기 빠지는데 먹는데 사실 동의보감에 호박이라고 나와요. 네. 산후에 먹고 어혈을 풀어주고 속을 편안하게 한다. 네. 그런데 그 호박은 소나무 송진이 굳어서 된 우리 보석하는 호박 있죠. 예. 그러니까 발음은 같은데 한자 표기가 다른 거예요. 진짜 부기를 빼주고 이런 산후에 먹으려고 하면 사삼을 넣어줘야 되죠.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박이라고 하면은 몸에 붓기를 빼준다, 부종을 없애준다라고 하는데 그 호박이 아니고 그 보석 호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호박을 진짜로 효과 있게 먹으려면 요 얘를 넣어줘야 사삼을 돼요. 물론
네, 물론 호박에 그게 이뇨작용, 소변을 잘 나게 한다. 그것 때문에 부기가 빠진다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그 부수적인 문제고 사삼을 넣어주면 독도 풀어주고. 그리고요, 이 팥을 또 꼭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팥은 이제 호박이 부족한 비타민 B1을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팥을 넣어주면 좋은데 팥이 삶기가 어려우면 그냥 콩을 써도 뭐 괜찮아요. 그래도 팥이 좀 들어가야 네, 그러면 비타민 B1을 어떤 그런 것들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니까.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죠. 기운을 보여주는 게 호박죽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재료 이제 지금부터 계속 손질을 한번 해봅시다. 감과 고구마는 껍질을 깎아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요. 찹쌀 반죽으로 새알도 빚어 놓습니다. 푹 끓여서 으깬 호박에 찹쌀물을 넣어준 뒤 나머지 각종 재료와 견과류를 넣고 다시 한번 푹 끓여주면 요리 끝! 맛과 영양을 꾹꾹 눌러 담은 사삼 호박죽이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기다리게 했던 사삼 호박죽. 자, 짜자잔. 맛을 볼까요? 근데 딱 보면은 비주얼은 카레 같아, 카레. 색깔도 어찌나 진한지. 그리고 이렇게 재료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 카레를 보면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절대 카레 아닙니다. 네, 일단 호박죽이에요. 먹어볼까요? 네. 자. 이 순간을 위해 밭에서 뒹굴고 긴 요리 시간도 견뎠습니다. 늦가을에 수확한 온갖 건강한 재료들이 다 들어간 사삼 호박죽. 그 맛은 어때요? 끝내주나요? 아니 시식하는 동안 배가 부르네. 아니 죽이 배가 부를 거란 생각을 안 했는데 워낙 그 고영양가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가을 열매가 다 들어갔죠. 네, 몇 숟갈 먹었는데도 벌써 이렇게 막 배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느낌. 든든해지죠. 네네네네. 이 호박의 단맛을 살리면서 그리고 다른 재료들은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입안에 들어갔을 때 그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씹는 맛도 중요하니까. 죽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진짜 아까 카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소스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야, 이 호박이 이 정말 이게 달달한 게 감 맞죠? 감. 이게 설탕하고 좀 달라. 이게 감으로 넣은 이 단맛이 감 잡았지. 감 확 잡았습니다. 뜨거운 맛을 봤던 호박에 그리고 감을 넣어서 감 잡았던 사삼 호박죽. 네, 오늘 한번 배워봤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호박과 그리고 가을철 재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맛있고 또 건강한 호박죽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대신 사삼은 꼭 넣어야 된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100가지 독을 풀어주는 사삼.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봄철 땅의 기운과 여름의 뜨거운 태양, 그리고 가을의 청량한 바람이 키운 우리 농산물들. 그 기운을 가득 담은 사삼 호박죽으로 든든한 겨울나기 준비해보세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차가운 바람에 코끝이 시린 겨울날. 가슴 가득 설렘을 안고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도심 속에 펼쳐진 자연 속에서 고즈넉함과 찬란함까지 다채로운 멋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세종입니다. 이 세종으로 아주 특별한 나 홀로 기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행복 도시답게 곳곳에 멋진 명소들이 많거든요. 그중에서도 어떤 곳일지 빨리 가보시죠. 세종시 북앙면 작은 마을에 멋진 고택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세종 홍판서 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만 이 마을에서 역사 속으로 시간을 거꾸로 온 것 같아요. 네, 여기는 150년 역사가 살아있는 북앙 홍판서 댁입니다. 1866년 홍순영 판서가 지은 고택은 이 일대에서는 드문 미음자형 평면을 지니고 있는데요.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건물들이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독특해요. 잘 보셨네. 그렇습니다. 미음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부지방에서는 아주 특이한 형태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게 문을 열어놓게 되면 통풍이 잘 돼가지고 아주 시원하고요. 또 겨울에는 또 문을 이렇게 닫아놓으면 또 밀폐
가 돼가지고 아주 온화하고 따뜻합니다. 이 판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장관이라는 이제 직책인데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을 했잖아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귀족 정치를 추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 홍순영 판서에게 남작이라는 그런 직분을 이제 일본 천황이 이제 주고자 했으나 그걸 단호하게 거절한 아주 치조가 높으신 판서님이십니다. 안채 대청에 적힌 상량문을 통해 건축 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양반주택으로 전통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옥이었습니다. 이야, 이 안에서 또 보는 마당은 또 느낌이 다르네요. 예, 다르죠. 아주 아늑하고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 또 이제 향나무가 이렇게 자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장난감 같기도 하고 이거 뭐예요? 예, 이게 효도 효자, 끈승자, 효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방마님께서 이렇게 자꾸 어디서 오셨어? 다들 어디 있느냐? 어서 안으로 모셔라. 안으로 모셔라, 손님 오셨다. 돌쇠야, 어디에 갔느냐? 아무도 없느냐? 세월의 흔적 속에서 옛 조선시대 생활 모습이 집안 가득 느껴졌는데요. 새벽이 되면 이제 정한수를 떠다가 이제 치성하면서 집안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면 이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빌었던 그런 장독대이기도 합니다. 150여 년의 오랜 세월에도 여전히 잘 보존돼 있는 홍판서 고택을 보며 다시금 한옥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됐습니다. 전통 홀릴 때 올리는 그 가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 조선시대에 생활했던 이런 곳을 둘러보니까 예. 정말 더 실감이 나는 것 같고 그 아름다움을 더 느끼고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대종시가 이제 신도시인데 그 신도시 속에서 이런 150년 역사가 흐르는 이 고택에서 그 홍순영 판서의 지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설렘을 안고 찾은 이곳은 한겨울에도 다양한 꽃들이 피어있는 국내 최초의 도시명 수목원이자 국내 최대 사계절 온실을 갖춘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너무 깜짝 놀란 게 규모가 정말 커요. 네, 이곳 국립세종수목원은 65헥타르.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성인 축구장에 90개의 크기에 달하는 면적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주재원 통해서 2,200여 종의 식물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요, 계절이 겨울인데 식물들이 다 겨울잠 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계절 온실이 뒤편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우와, 진짜 크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시사철 푸른 식물들을 볼 수 있다는 국립세종수목원의 자랑 사계절 전시온실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식물이 자라고 있는 지중해 온실부터 열대우림을 재현해놓은 열대온실과 특별 전시온실까지 총 660여 종의 식물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옷을 좀 얇게 입고 들어올 걸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진짜 열대 기후네요. 네, 맞아요. 열대 기후가 바로 고온 다습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온 다습한 특징, 그 기후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식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오셨을 때 보신 것처럼 꽃들도 화려하고 광택을 가진 큰 잎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신비로운 정글 속이라는 주제로 꾸며진 열대 온실에서는 열대우림의 웅장한 폭포와 식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정글 속에 들어온 듯 큰 식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마다 열매가 맺혀 있네요. 네, 이게 파파야 나무인데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 파파야 과일을 맛보고 이건 신의 과일이라고 할 만큼 아주 달콤한 맛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파야가 주렁주렁 많이 열려 있어요. 이야, 아니 그냥 식물들만 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열대 기후에 열매까지 눈앞에서 보이네요. 네, 파인애플도 주렁주렁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인애플이 어디 매달려 있어요? 파인애플은 위쪽이 아니라 밑에 땅 속에서부터 자랍니다.
저기. 네, 밑에 땅에 열린 파인애플 보이시죠? 네. 특별 전시 온실은 지난 4일 겨울을 맞아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바로 12월의 축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겨울 상상의 정원에는 겨울꽃을 대표하는 포인세티아와 시클라멘, 그리고 대형 트리까지 전시돼 있습니다. 아니 방울이며 불빛이며 트리까지 진짜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이곳에서 만끽하고 가는데요? 네, 그래서 구상나무에 꾸며진 트리랑 양쪽에 포인세티아 나무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포토존이 너무 예쁜데 여기서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와, 예쁘다. 날개처럼. 알록달록 화려하게 꾸며진 포토존에서 찰칵! 사진 한 장으로 추억을 남겨보는데요. 한겨울의 다양한 꽃들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국립세종수목원.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핀 겨울꽃들을 보며 행복함으로 가득 충전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새로운 식물들도 알게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전시를 보니까 정말 힐링되는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곳 특별 전시 온실은 2월 28일까지 운영이 되고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시간별 사전 예약제로 주중 주말에 예약을 통해서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 추운 겨울에도 싱그러운 식물들과 또 따뜻한 연말 분위기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느껴보세요.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행복한 세종의 멋을 만나본 하루였는데요. 이 겨울 풍요로운 행복을 세종에서 찾았습니다.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계절적인 이유에다가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지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오래 살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기 쉽잖아요. 우리가 3밀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3밀을 피하라. 3밀이라 하면 밀폐, 밀접, 밀집 이렇게 3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변종이 생겨가지고 뭐 전파력이 더 세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건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시다시피 열려 있잖아요. 아무리 좀 적게 왕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뚜렷하게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아직 인지는 안 되지만 그런 국제적인 결과가 늘 있어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밀 환경이 가장 위험하게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인데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모임도 줄이고 그런 실내 환경이 되더라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식사를 안 한다든지 음료를 나누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을 지금 필요로 한 시점입니다. 그냥 말로만, 귀로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바이러스가 또 번지고 또 번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보다 우리가 좀 더 잘 지켜왔는데 쉽게 무너지고 있고 일부 종교단체 또는 지인 모임을 통해서 쉽게 접촉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생각합니다. 주변에 환자가 있다 또는 환자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검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 끄고 불 끄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방향을 찾고 그 대책을 해야 되는 거죠. 검사가 방역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비유를 하는데 차 타고 다니시죠? 네네. 교통사고 나는데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세요? 예. 그렇죠. 그냥 그렇죠. 감사하고 타는 거죠. 그렇죠. 감수하고 가는 거죠. 예방접종 부작용은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90% 그 효능을 가졌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백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효능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좋게 나왔어요. 걱정이 그 부작용이죠. 그런데 부작용은 급성 우리가 알러지, 아나필락시스라고 보통 하는 그런 타입이 있고 신경계 부작용 이런 타입이 있는데 그 빈도가 지금 보고되는 것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기대 효과, 위험을 고려했을 때 위험보다도 기대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서 집단 면역을 갖춰서 이 유행을 종식시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요.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백신이 사용 가능할 때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설마 나는 괜찮겠지 이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은 우리가 백신 없이 버텨야 되잖아요. 올 겨울을 잘 넘기는 것이 승리하는 현재의 당면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방심하지 않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을 꼭 같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옆 사람들 위해서 저도 저대로, 여러분대로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